네,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는 n 찍기인데요. 그냥 자연수 n이 주어졌을 때 1부터 n까지 한 줄 하나씩 출력하는 프로그램인데, 첫째 줄에 이제 10만보다 작거나 같은 자연수 n이 주어지고, 그거를 이제 차례대로 출력하는 이제 그걸 알고리즘을 짜는 겁니다. 저는 일단 그냥 제일 간단한 언어 C 언어로 진행을 했고요. 파이썬으로 진행을 하거나 자바로 진행을 해도 아마 비슷한 코드들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코드를 보겠습니다. 그냥 코드 보시면 가장 짧게 나오게끔 짜봤는데요. 그냥 A라는 수를 주고 그걸 입력을 받아서 scanf로 입력을 받아서, 만약 파이썬이면 인풋으로 받게 되겠죠. 인풋 인트로 받아서 그거를 이제 저는 따로 그냥 10만 이하의 수로 지정을 해서 이게 진짜 10만 이하인지 판단을 하고, 만약에 이게 계속해서 10만 이하인지 판단을 하게 되는 알고리즘을 짜야 된다면 while문을 여기 추가를 해서 10만 이하인지 계속 판단하고, 아니면 아니다, 다시 입력해라 라고 scanf를 넣거나 인풋을 안에 넣어서 다시 계속 반복해서 10만 이하의 수가 나올 때까지 해서 A가 10만 이하라는 게 판단이 됐을 경우에는 이제 그 포문을 돌려서 그냥 I 값을, 여기는 이제 n 찍기를 1부터 시작을 해야 되니까 자연수기 때문에 1부터 a 값까지 해서 i 뿔뿔을 해서 그냥 출력하게 되는, 그냥 이런 거를 짰는데, 만약에 얘를 메인 함수가 아니라 다른 함수를 사용해서 쓴다면 그냥 얘를 그냥 scanf 부분부터 지우고 이 if 문부터를 다른 메소드에 두면 되겠죠. 다른 메소드로 함수를 하나 만들어서 그냥 그거를 이제 함수 호출만 해주면 되는 그냥 간단한 문제가 1번 문제였습니다. 혹시 1번 문제 질문 있으신가요? 그 질문하는 건 아닌데, 이제 예, 문제를 보시면 이제 입력 첫 줄에 10만보다 작은 자연수가 주어진다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예. 근데 그게 이제 선생님이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 이제 입력을 이제 테스트를 할 때 10만보다 작은 수를 예제 입력 값에 들어온다는 것 같거든요. 그래가지고 네. 굳이 이제 if문을 걸어서 입력이 10만보다 작다는 조건을 넣을 필요가 없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냥 사람 자체가 이제 이걸 보고 가기 때문에 굳이 if문으로 근데 하지 입력 않아도 자체가 된다라는 10만보다 작은 수가 말씀이시죠? 들어오는 거니까 그 조건을. 굳이 제가 확인을 안 해도 되는 거죠? 그죠, 그죠. 네, 알겠습니다. 질문 혹시 1번 없으시면. 또 질문, 네, 네, 바로 네, 2번으로 가겠습니다. 네. 2번 문제입니다. 이번 문제는 방금 했던 문제의 거꾸로인데요. 그냥 n이 주어졌을 때 방금은 1부터 쭈루룩 나왔다면 5를 입력했다면 5, 4, 3, 2, 1이 나오게 되는, 방금 같은 경우는 이렇게 실행을 해보면 여기 이렇게 해보면 5를 입력했을 때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만약에 이 문제를 보게 되면은 잠시만요. 어 방금 이게 거꾸로 나오게끔 하는 문제라서, 이 부분은 이제 없앤다고 치면 이 입력 부분까지는 똑같이 받고, 처음 이제 그 혹시 목소리 시작값을 좀 이제 키워줄 제가 수 입력한 있나요? 값으로 잡고, 예, 알겠습니다. 입력값을 이제 제 그걸로 그 뭐지? 제가 입력한 값으로 받게 되고, 그리고 그 입력값에 따라가게끔 이제 입력값에서 이제 0이 되기 전까지 i 값을 줄임으로써 이제 그거를 계속 프린트하게 되는 그 식을 알고리즘을 짜봤습니다. 뭐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 5를 입력하게 되면 그냥 얘는 아까는 1, 2, 3, 4, 5가 나왔다면 얘는 5, 4, 3, 2, 1이 나오게 되는 알고리즘인데요. 혹시 이 문제도 혹시 질문 있으신 분 있으신가요? 없을 것 같은데. 다음 문제 넘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윤년으로 다음 문제로 가겠습니다. 다음 문제는 윤년인데요. 연도가 주어졌을 때 윤년이면 1, 아니면 0을 출력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윤년에 이제 여기 문제상에서 이제 if문에 들어가야 되게 될 이제 그 조건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윤년은 연도가 4의 배수이면서
100의 배수가 아닐 때, 그럼 4의 배수이면서 아닐 때면은 이거는 이제 같이 묶이는 거죠. 그리고 또는 400의 배수일 때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이제 중점으로 이제 첫째 줄에 연도를 주어지고 이제 그 연도가 1보다 같고 4,000보다 작거나 같은 자연수를 받아서 그게 윤년인지 아닌지 판단하게 되는 알고리즘을 작성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4,000 if 부분은 없앤다고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if는 뭐 없어도 되니까 if는 없다고 치고 만약에 2,000을 입력하면 1이 나오고 1,900이 입력하면 다시 해야 되나? y가 아니라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요. y문을 안 넣어놨기 때문에 방금 여기 또 입력한다 해도 또 추가적으로 실행이 되지 않는데요. 이 코드를 살펴보면 아까처럼 그냥 a라는 정수를 하나 받아서 if문으로 아까 이 말을 잘 봐야 되는데 4의 배수이면서 100의 배수가 아니라서 윤년인 거잖아요. 4의 배수이면서 100의 배수가 아닐 때 또는이니까 이거를 가로로 묶어서 이 사이를 엔드 값으로 주고 4의 배수이면서 100의 배수가 아닐 때를 엔드 값으로 묶고 또는 a가 400의 배수일 때를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네를 엔드로 묶어서 조건 판단하고 이거 판단해서 이건 5화 값으로 이제 이게 true가 되면 윤년 아니면 윤년이 아닌 걸로 출력하게 되는 코드를 작성해 봤습니다. 만약 이거는 다른 언어여도 똑같이 아마 판단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냥 if 값을 그냥 인풋 값 받아서 사용하거나 시스템 인점 자바면 시스템 인점 값을 받아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아마 이 조건문 작성이 가장 큰 부분이지 다른 부분은 뭐가 크게 존재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혹시 이 부분 질문하실 분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이제 앰퍼샌드가 이제 엔드 역할을 하는 거고 짝대기 하나 그은 게 오어 역할을 하는 거죠. 예, 예 맞습니다. 그래서 왼쪽의 조건과 오른쪽의 조건을 이제 묶어서 둘 다 이제 판단을 하고 이 400 얘네 둘이 만약 true가 돼야지 그 다음에 얘랑 이제 같이 조건을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 왼쪽부터 판단하고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넘어가서 이 왼쪽과 오른쪽을 5화 값으로 주어서 이제 판단하게 되는 알고리즘을 짰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문제 넘어가셔도 네,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문제가 이제 알람 시계인데요. 이게 이제 상근이라는 친구가 매일 아침 알람을 듣고 일어납니다. 근데 맨날 지각을 해가지고 알람을 입력한 시간에 비해서 알람을 무조건 45분 땡기게 되는 그런 알고리즘을 작성을 해야 되는데요. 근데 이제 시와 분을 이제 두 개씩 숫자를 받아서 입력을 하게 되고 이거에 관해서 만약에 이게 10이면은 여기서 마이너스 45. 근데 시간으로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건 분이기 때문에 최대값이 60, 0에서 60 사이의 값이 들어가게끔 되고 시간은 0에서 24까지밖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정정하겠습니다. 분은 0에서 60이 아니라 0에서 59까지입니다. 60이 되면 시간이 1이 늘어나기 때문에 0에서 59, 0에서 24 값을 받게 됩니다. 아니 0에서 23 값을 받게 됩니다. 정확히는. 그렇게 해서 만약에 내가 10을 입력하게 되면 9시 25분 45분 값을 뺀 9시 25분이 출력되게 하고 만약에 0시 30분을 입력하게 되면 0에서 하나를 빼서 23시로 다시 전날로 넘어가게끔 되게 하는 그런 알고리즘을 짜야 되는데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A와 B를 받았습니다. 이 A가 C고 B가 이제 분인데 이제 뭐 입력을 A랑 B를 따로 받아서 이 if 값은 없어도 될 것 같습니다. 이 if 값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이것도 판단을 해야 되는 줄 알았는데 만약 그래서 제가 이제 판단할 거는 B가 분인데 분이 45분보다 작다일 경우 작을 경우 분이 45분보다 작으면 시간이 하나 줄어야 되기 때문에 45분보다 45분 일찍 알람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일단 B값을 다시 설정을 해야 되죠. B값을 다시 어떻게 설정을 하냐. 일단 분은 60분이니까 60분에서 저희는 45분을 뺄 건데 거기서 일단 현재 B의 값이 45보다 작으니까 일단 오른쪽은 어떤 분이 되든 이거에 뺀 값이 남게 되고 만약에 B가 40분이라고 치면은 여기서 5분이 남게 되죠. 그거를 60분에서 빼게 돼서 55의 값을 다시 B에 넣게 됩니다. 그러면 현재 B의 분에서 45분을 빼서 적용을 한 값이 다시 분으로 적용이 되는데 그리고 나서 그러면 이제 분은 해결이 됐으니까 이제 시간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시간이 일단 0이 아닐 때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0이 아닐 때를 왜 확인을 하냐? 0이면은 23시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걸 확인을 하는데요. 0이 아니라면 0이 아니라면 그냥 A에다가 1을 빼주고 만약 0이다 하면은 그냥 A에다가 23을 넣어주는 이런 알고리즘을 짜봤습니다. 그리고 나머지의 경우 만약에 B가 45보다 큰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그냥 B 자체에다가 45를 빼서 대입을 시켜주는 그 알고리즘을 짜고 그 다음에 프린트F로 그냥 출력하게 되는 이런 알고리즘을 작성했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렇게 실행을 해서 아까처럼 10을 입력하게 되면 9시 25분이 나오게 됐고 0, 20을 하면 여기서 빼게 된 23시 35분이 나오게 되는 함수 알고리즘을 짜봤습니다. 혹시 이 부분 질문 있으신 분 있으신가요? 그 질문까지는 아닌데 저도 이 네. 문제를 풀어봤는데 이제 11번 줄이랑 12번 줄 얘긴데 저 네. 같은 경우에는 B가 45보다 작을 경우에는 그냥 B는 B 플러스 15를 해줬거든요. 아, 네, 그 똑같은 방법인데 그냥 빼기 더하기 차이인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변수 이름 같은 거를 A가 시간이고 B가 분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좀 더 직관성을 띠는 예를 들어서 A가 A 대신 뭐 H였거나 hour였거나 이러면은 아, 직관성을 크게 띄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맞습니다. 사실 이게 코드 짜는 사람들의 암묵적인 룰인데 이제 사실 직관적으로 변수 이름을 두는 게 빠르게 짜려고 하다 보니까 좀 놓쳤던 부분인 것 같아요. 다음부터는 좀 직관성 있게 한번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문제 질문 또 없으시면 다음 문제 넘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문제는 시험 마이크가 다시 성적입니다. 작아지셨는데 또 짜. 이게 죄송합니다. 이게 좀 오락가락 하는 것 같아요. 지금은 좀 괜찮나요? 네, 아, 괜찮습니다. 아, 네, 잘 들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험 성적입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보면 그 또 쉬운 문제인데요. 그냥 시험 점수를 입력받고 90점부터 100점은 A, 80점부터 89점은 B, 70점대는 C, 60점대는 D, 나머지는 F를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푸는 방법은 굉장히 많은데 어, 일단 길게 짜는 법이 있고 짧게 짜는 법이 있는데 일단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어떻게 짰냐면 일단 이게 시험 성적 A가 이제 시험 성적으로 판단을 하게 되면 그 시험 성적 입력 받아서 일단 저는 첫 번째 방법은 이제 작은 수부터 판단을 하게 돼서 59보다 작게 되면 F. 그러면 if문의 특성상 일단 이게 다 하나로 엮여 있으니까 위에부터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59점 밑은 F. 이게 일단 판단을 하게 되고
그 다음 59점보다는 높다. 만약 이게 펄스가 나오게 되면 밑으로 넘어가게 되니까 이제 70보다 낮게 되는 수를 판단하게 되고, 그럼 D. 그 다음은 80. C. 그 다음은 90. B. 그 다음은 나머지를 A로 주게 되는 이런 알고리즘을 짰는데, 만약에 얘를 다르게 짤 거면 이제 케이스문을 사용해서 A를 이제 케이스문으로 받고 A의 값이 이제 몇 이하면 A, B, C, D, E로 A, B, C, D, F로 이제 따로따로 이제 값을 설정해도 되고, 만약에 이게 그냥 뭐보다 작게끔 이렇게 순차적으로 작은 것부터 하기가 싫다고 A부터 하고 싶다 그러면 A를 위에 올리고 엔드문을 써서 몇 이상 몇 이하로 그냥 작성을 해주시거나, 만약 추가로 또 할 게 있다면은 음, 추가로 하게 된다면 if문을 조금 다르게 해서 입력받은 값을 이제 얘가 몇 이하가 아니라 얘를 10으로 나눠서 A를 10으로 나눠서 그 몫이 몇 이상이면 몇 이하면 몇 이런 식으로 나눠도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이 문제 질문 있으신가요? 그 질문은 아니고요. 또 사실 제가 이 문제를 좀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문제인데 제 네. 코드가 이게 한 줄로 풀리거든요. 와, 진짜요? 자랑을 좀 하고 싶어서 혹시 뭐 질문하실 아, 분 예, 알겠습니다. 없으면 코드를 보여드려도 될까? 아, 그러면 제가 화면 공유를 끄면 될까요? 제가 그게 아, 예, 감사합니다. 이런 코드인데 입력을 받은 다음에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듯이 10으로 나눠줍니다. 근데 10이 그냥 목숨 나눈 게 아니라 나머지 나눈 셈이어서 0부터 9까지가 입력이 들어옵니다. 왜냐면 몫의 나눗셈 나머지 값을 갖고 오는 거니까. 근데 그 값에다가 9를 빼주면 이제 어떻게 되죠? 아, 마이너스 1부터 9가 되는데요. 예를 들어가지고 입력이 100이 왔다 가정을 해봅시다. 그럼 100 나누기 그 맥스 마이너스 1과 4 중에 4가 더 크니까 4가 나오고 민에서 4랑 4가 되니까 또 4가 나오고 마지막으로 이제 어? 어라? 이게 아닌데? 어쨌든 이런 식의 과정으로 이제 리스트 컴프레hen션을 사용해서 이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어? 질문해도 될까요? 잘 이해가 안 돼가지고. 네네. 어, 이게 0이죠. 일단 아닌가? 이게, 어, 그러니까 100 나누기 100이면 나눠 떨어지니까 0이죠. 9고 아닌데? 이상한데? 어, 100 나누기 10 해가지고 목이 10이잖아요. 그쵸? 네네. 10에다가 9 빼기 10 하면 마이너스 1 나오고, 맥스 마이너스 1, 4 주면, 4가 나오고 어, 0, 1. 100점이면 A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쵸? 네. 어? 응? 4가 아니라 0이 나와야 되는데 여기가 그쵸? 어떻게 된 거지? 어떻게 된 거지? 그리고 이거 리스트 컴프레hen션인가요? 오, 잘 모르겠는데. 좀 뭔가 좀, 어, 제가 알던 꼴이랑 많이 달라가지고, 그러니까 리스트 이제 컴프레션 아닌 것 같은데. 이거를 먼저 하고 이거를 먼저 하고 이거를 먼저 하고 이거를 그 다음에 하고
그 다음에 이걸 하는 건데, 어디 틀렸는지 모르겠어. 잠시만요. 아, 아, 쓰리고. 그다. 그러니까 이제 맥스가 잘못 봤네요. 0, 마이너스 1이었어. 그러면은 0이 크죠. 그럼 민이 0에서 4고 0이고 배열의 인덱싱이 0이니까 A가 나오죠. 이해가 되셨나요? 혹시 85점 하면 어떻게 되나요? 혹시 그것도 가능할까요? 설명. 85점이 경우. B가 나오긴 하는데 85가 되면은 85 나누기 10은 몇이죠? 8. 5죠, 5죠. 어? 5 아닌가? 85에다가 목연산자 10을 나누면 8 아닌가요? 이게 목 연산자고 이건 나머지 연산자. 나머지는 퍼센트 아닌가요? 퍼센트도 되고 이것도 되는 걸로 알고. 어, 아,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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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랑 이거랑 8 나누기 5는 소수점까지 나오고 8, 그 나눗셈 두 개는 딱 그, 정수 부분까지만 나오거든요. 아닌가요? 해보면 되죠. 해보면 되죠. 아. 짝대기 한 개랑 짝대기 두 개 차이점. 3으로 나눠줄 수 있을까요? 3으로? 3으로 하면 이제 위에 거는 소수점, 이제 목연산자라 해가지고 목만 가져오는 거고 밑에 그죠, 거는 그죠. 몫이 나오네요. 몫이 나오네요. 그러면 8이 나와야죠. 좀 당황을 했네. 8이 나오고 네. 이제 8에서 9에서 8을 빼면 1이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맥스에서 0중과 1 중에 1이 나오죠. 그 다음에 민에서 1과 4 중에 1이 나오죠. 그럼 인덱싱은 이제 A, B, C, D, F 중에 1이 되니까 두 번째 원소인 B가 나오죠. 약간 이거는 그 코드라기보다는 수학적인 규칙을 찾았다 그럴까? 그런 쪽이 맞는 것 같은데 너무 기교를 부린 느낌은 없잖아 있긴 합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맥스랑 미니 이게 쓰는 이유가 이게 수학적인 이게 뭔가 이게 원리에 의해서 이렇게 나오게 된 건가요? 그냥 엄청 수학적인 의미는 아니고 그 배열 인덱싱을 해줘야 되는데 이제 뭐 그 0이 그러니까 이제 9로 빼준 이유는 9를 빼주지 않으면 100일 경우에는 100일 경우에만 인덱싱이 0이 되기 때문에 9로 빼줘야지 마이너스 1과 0인 경우에 대해서 인덱싱이 0이 되게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경우는 이제 다 인덱싱이 2, 3, 4, 5 이렇게 되도록 설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값을 하면은 나올 수 있는 값이 한정돼 있잖아요. 마이너스 1부터 9까지 나올 수 있죠. 최대. 그러면 이제 맥스 값이 0부터 돼 있으니까 맥스를 해서 나올 수 있는 값이 0부터 9. 0부터 9까지죠. 네네. 그럼 만약에 0부터 9에서 그 입력된 숫자가 너무 작아서 그 4를 초과하게 된다면 전부 다 5 이상이 뜰 테니까 5가 그 4를 초과하게 된다면 민 함수 때문에 4가 나오겠고 그 외의 경우에 나머지는 이제 4보다 작으니까 뭐 1, 0, 1, 2, 3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이 4가 나오는 경우는 입력값이 60보다 작았을 경우거든요. 가령 예를 들어서 40을 입력받았다 가정하면
5가 나오잖아요. 5가 나오면 맥스 값이 5니까 5랑 4를 비교하면 4가 나오겠죠? 이 함수에서.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아, 네, 됐습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서 레코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 주석 같은 거 좀 해주시면 이해하는 측면에 좀 많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네, 처음 발표하신 것 같은데 소감 한마디씩 듣고 싶은데 발표자분 두 분 아무나 네, 소감 들을 수 있을까요? 이은호 선생님부터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감이, 확실히 설명하기가 네네. 좀 어렵다는 걸. 그러니까 그냥 자기가 문제 풀어서 알고 있는 거랑 설명하는 거랑 이게 차이가 크고, 확실히 맞습니다. 발표하기 위해서 준비를 어느 정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저도 갑자기 발표를 하니까 좀 설명이 어설픈 느낌이 있네요. 우태걸 선생님 말씀 한마디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쉽고 빠르게 풀기보다는 방금 부장님 푸셨던 것처럼 조금 더 스스로 고민을 좀 해보고 좀 이거를 어떻게 더 줄일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조금 더 신박하게 한번 풀어서 보여드릴 수 있도록 더 노력하고 다음번에 발표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설명하실 때 뭐 어려운 개념 같은 거 있으면은 아예 그냥 뭐 PPT라든가 이런 걸 준비해 오셔도 되기도 하고 뭐 합니다. 하여튼 레코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